해병역 근처에 있는 마포자이 아파트 네, 경매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유찰이 한 번 되었네요. 자,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잘 확인해 봐야겠죠? 104동 502호이고요. 자, 평수는 전용이 47평이니까 네, 실제는 50 몇 평이 되겠네요. 2월 25일 날 24억으로 시작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4월 1일 19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가격이 적절한지 한번 봐야겠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가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 104동 503호였죠? 502호네요. 네,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104동 네, 여기 보면 가격, 자, 24억, 25억 나와 있습니다. 24억 정도, 네, 감정가랑 같네요. 자, 실물가로 확인을 해봐야죠. 자, 평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7평이네요. 실거래가는 24억, 23억, 22억, 23억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위치야 뭐 너무 좋은 것 다들 아실 테고요. 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이제 권리 분석 한번 해봐야겠죠? 네, 권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두 명으로 나오네요. 한 분은 외국인 분이시고, 한 분은 최땡땡이라는 분이신데, 전입 날짜가 2017년입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말소 기준 등기가 2019년 5월 22일인데, 자, 전입일자가 2019년보다 더 먼저이니까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이 있죠. 자, 배당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 받은 신분이 네, 보증금 전액 인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이분들이 진짜 임차인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을 보니까 현장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한 바로는 네, 상세한 점유,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세대 열람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열람은 네, 최땡땡이라는 분만 나와 있는데 2017년 9월 27일이 최초 전입일입니다. 자, 날짜 조금만 확인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매물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물서를 보니까, 자, 현황 조사관이 가서 조사한 바로는, 자, 세대 열람에는 최땡땡인 분만 나와 있었는데, 현황 조사관이 가서 조사를 하니까, 네, 여기 외국인 분도 같이 되어 있네요. 자, 외국인 분은 2017년 12월 26일로 네, 전입일이 나와 있습니다. 세대 열람에는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인 분인 경우 확인하는 네, 절차가 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어쨌든 지금 현황 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날짜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2017년 9월, 2017년 12월인데요.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2019년 4월에 한영개발에서 15억에 사면서 5월에 근저당 빌렸습니다. 자, 이게 말수기준 등기이고요. 2024년 2월에 자, 해운대 센터모텔 파산 관제인 변호사 분께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이걸 갚지 않아서 8월에 임의 경매를 넣어서 지금 나온 경우입니다. 자, 날짜 2017년입니다. 17년 9월, 12월, 2019년 4월, 5월이에요. 날짜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네, 어, 날짜를 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소유자분이 한양개발이고 실무자는 한창인데 해운대 센터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계인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의아해서 네, 요 세 회사에 관련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한양개발, 소유자 한양개발, 네, 요 채용 정보를 한번 보니까 네, 이렇게 계열사가 나오더라고요. 한양개발 계열사 한창 나오죠, 채무자. 그다음 한주케미칼 주식회사도 나옵니다. 이건 등기에 보면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센터는 없잖아요. 네, 센터 모텔은 그럼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것도 찾아보니 한창이 이제 센터 모텔을 네, 취득을 했었네요. 그리고 뭐 차입금 29억 채무 보증하고 이렇게 해서 한창 한영개발은 해운대 센터 모텔과 관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등기 보겠습니다. 등기에 2004년도에 진주 아파트 재건축해서 반포 자이가 된 거고요. 네, 소유자 바뀌고 2017년도 4월에 2017년도 4월입니다. 한주케미칼 아까 계열사 중에 하나였죠. 자, 한주케미칼이 네, 11억 3천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2년 후에 또 한영개발 지금의 소유자 한영개발에다가 15억에 네, 매매를 했습니다. 네, 을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주케미칼이 2017년 4월에 네, 매매를 하면서 근저당 네, 돈을 빌렸고요. 자, 1번 근저당은 말소가 되었고요. 자, 2019년도에 한연개발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네, 12억 3,600 돈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22년도에 네, 20억 빌렸는데 네, 이거는 말소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리고 자, 여기에 주식회사 한창에 근저당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으로 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15억. 자, 근저당권자는 누구이냐면 네, 여기 해운대 센터모텔 주식회사 파산관제인입니다. 네, 요 해운대 센터모텔이 네, 파산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채권자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 이 변호사 분이 파산 관제인 변호사 분이 존재하는데 자, 이분이 그 한창한테 돈 갚아라.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2024년 2월에 설정을 했는데 네, 갚지 않아서 여기 1월에 보면 2024년 8월에 그 근저당 을 근거로 해서 이미 경매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세입자분들 날짜 기억하십니까? 네, 2017년이잖아요. 2017년 아까 4월에 주식회사 볼까요? 2017년 4월에 자, 한주케미칼에서 네, 소유권 이전을 했죠. 소유권 이전을. 자, 그리고 2019년도에 네, 한영개발에서 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자, 여기가 10억 3천인데 돈을 얼마를 빌렸냐면 10억 2,800이에요. 거의 100%이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인데? 와, 그러면 거의 100%인데요. 아, 뭐, 이건, 네, 채권 최고액이 111억, 뭐, 11억 2천, 뭐, 이러니까, 이거에 120%로 나누면, 네, 뭐, 그렇지만, 네, 어쨌든 거의 채권 최고액 최고로 빌렸는데, 빌릴 수 있는 최고로 빌린 것 같은데,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이거 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또 12억 3,600으로 채권 최고액이 네, 설정이 되었는데 어, 120%로 잡으면 한 10 되거든요. 10억은
15억에 대해서 15억에 대해서 70% 정도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2019년도는 마포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출 금액에 한계가 있어요. 예, 물론 법인이어서 조금 법인 대출 규제가 들어간 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으로 보면 70%, 60%뭐 이렇게 제한이 꽤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70% 정도로 받았다는 건 거의 최대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네, 그렇게 최고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11억 3천에 대한 11억 2천 얼마 이거는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금액이죠. 물론 이때는 법인 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2019년, 2020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법인 규제가 네, 그래도 저 정도 나갈 정도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야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까 저분들은, 임차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아마도 이 회사의 직원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진짜 임차인이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네, 하지만 100%라는 건 없으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을 원하시면. 그래서, 네, 관리는 뭐 그렇게 네, 어려운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요 임차인 분에 대한 것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네, 입찰을 원하시면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네, 임장도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